자, 이제 108조로 가겠습니다. 자, 책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펴세요.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죠. 이 허위 표시는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의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갑남의 X 부동산을 을려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듣기만 해도 막 설레죠. 그래서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매로 가장합니다. 매매로 꾸며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이거랑 비교할 게 있는데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A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갑은 A 돈 떼어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 강제입행하겠죠. 그래서 강제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가짜로 짠 거죠. 가짜로 짜고 을 앞으로 통정허위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여기는 너무 가슴 설레이죠. 자, 여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윗사례는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가 되는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이게 은닉행위죠. 그럼 이게 유효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갑 증여 의사 있죠? 을도 의사 있죠.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효라 등기도 유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면 여기는 갑은 매도할 의사 없죠. 을도 매수할 의사가 없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고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없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윗사례에서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고 이제 을이 멀리 떠나버렸죠. 자,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앞사실 알까요? 보통 모를 겁니다. 선이라 해보세요.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알고 있다. 그러더라도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완전한 권리자죠. 완전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생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권리를 이렇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앞사람이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거든요. 100을 생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이렇게 생계받습니다. 다음 아랫사례. 아랫사례는 을 무효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판단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103조죠. 이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외우셨죠. 103조 아닌 게 강강훈 신조 외우셨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강강훈 신조 외우셨죠? 아까 이게 강제입행 면허 목적이고 지금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 이건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말소되기 전에 이제 병에게 파는 거죠.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 선의 삼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병이 선의인가 악인가 나눠보셔야 돼요. 보통 병은 앞사실 모르겠죠? 선이라면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가 0, 무효는 0이죠. 0이더라도 얘는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의 삼자가 보호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다. 그럼 악이 삼자 보호 없잖아요. 그때는 0이 0,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기. 앞사람 유효면 100이죠. 100을 생계받으면 뒷사람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에 가시면 돼요. 근데 앞사람 무효라면 0이죠. 0.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 뒷사람은 선이어도 무효 0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선의 삼자 보호가 있다면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가 있죠. 자, 이제 허위 표시가는 결정 틀린 겁니다. 기억이 있는데, 기억도 외울 게 나옵니다. 저기 암기사항 하나 더 해볼게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허위 표시 3자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게 기본서 보면 엄청 양이 많아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딱 정해있어. 이것도 답정너입니다. 이제 3자의 제3대는 속하지 않습니다. 3자의 제3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3이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리죠. 대리에 있어서의 본인. 대리에서의 본인은 대리인이나 본인 그놈이에요. 3자가 아니고 얘가 상속인입니다. 그럼 상속인 세 글자죠. 5글자로 포괄승계인 3자 아닙니다. 옵니다. 제3자의 3대에 속하지 않는다. 작년 시험도 이게 정답이었죠. 이 수익자. 그래서 나머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제3자의 3대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문제로 와보세요. 자, 기억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왔죠. 보호되지 않는다. 계약이 통정의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요약자는 선의 수익자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제3자가 자,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가 중요하죠. 제3자는 선의면 보호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아요. 과실도 보호됩니다. 과실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죠. 없다. 보호됩니다. 예, 3번, 4번 사례입니다. 3번 갑은 을과 짝 호의로 X부동산에 관해서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등기 무효 0이죠. 0. 등기를 해줬고 이를 알고 있는 병. 알고 있는 병. 그럼 악의는 포함 안 돼서 무효 0이죠. 0.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다음 선의정 동원하세요. 그러면 병은 악이라 0 무효지만 그럼 얘는 선이죠. 그럼 너는 100으로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니까 0이 100 되는 거죠. 정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이 마친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0이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맞았습니다. 암티귿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는 유효죠. 증여하기로 하면서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매매는 무효죠. 무효.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잘 봅니다. 자, 이전 등기 있죠.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등기 유효의 무효예요. 유효. 증여가 유효니까 유효 100입니다.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 100이죠. 100 유효. 100으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악의 병 너 100이죠. 100. 앞사람 100이니까 뒷사람 100. 병에게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병은 악의도 보호됩니다. 아까 그랬죠. 이렇게 100은 100 이러겠죠? 보호되는 거죠. 정답이 1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채권자 A의 강제 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했죠. 통정해서 을명으로 등기했습니다. 아까 봤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자, 기억. 갑의 이러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다음 틀렸죠? 반사적 행위가 아닙니다. 강강허신조 103조 아니에요. 아니므로 갑의 을에 대한 반환 청구 허용된다. 니은 을 등기 무효이지만 후일 을이 갑으로부터 진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럼 이게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경란 때로 소급이 없어요. 소급이 없다.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죠. 그때부터 이어져 무효행위 추인 소급이 없습니다. 디귿 을로부터 당의 아파트를 전득한 그럼 선의병 너는 선의는 보호대 100이죠. 유효. 병에 대해서 을은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말소정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죠. 을로부터 당의 아파트를 전득한 병이 성이 그럼 유효로 보호되죠. 100. 선인 경우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도 무효주장 못하죠. A에 의한 강제 입행행위 될 수 없습니다. 미음 병이 을로부터 당의 아파트를 상속. 그럼 상속은 제3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경우 보호 안 됩니다.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죠. 보호 안 되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기 때문에 정답이 1번 기억과 미음 이게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착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고에 관한 판례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자, 기억 보시면 동기차고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함께라는 합의는 요하지 않죠.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틀렸습니다. 니은을 잘 보세요. 자, 차고는 중요 부분 차고해야 되죠. 근데 토지 경계는 중요 부분입니다. 근데 지적 부적이 중요 부분이 아니죠. 지적 면적이 부족하다. 이건 대금을 깎으면 되고 중요 부분 차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경계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죠? 네, 틀렸습니다. 토지 경계는 해당한다. 그 다음 디귿 의사표시 불일치가 현저하더라도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리을하고 똑같죠. 자, 리을을 보세요. 가압 유등기가 없다고 믿고 동그라미 표의자는 없는 줄 알았죠.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다음 있긴 했어요. 여기 살짝 씁니다. 있기는 했는데 라고 쓰세요. 원래 이런 말은 판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의미상 넣는 겁니다. 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기는 한단 말이죠. 있긴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경우 그러면 없다고 믿었는데 있네요. 있지만 무효죠. 그럼 결국 없는 거하고 똑같죠. 없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3번 디귿과 리을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착오 설명 옳은 거네요. 자, 기억. 일단 백구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착오를 이루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 유효죠. 임의규정.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 유효이므로 표의자는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니은. 자, 일단 니은 들어가기 전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오에 빠진 건 멍청해요? 나빠요?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니죠. 그 위법성이 없어요.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해서 상대방의 손해 입은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상대방은 불법행위 틀렸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다시 사기 강박은 나쁜 놈 있잖아요. 나쁜 사람. 근데 착오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좀 실수한 사람, 멍청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판례가 있는데 자, 디귿은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비통착사강 그쪽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착오 다음에 사기 강박이 있는데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죠. 사기 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전시간에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강박은 첫째 103조 아니다, 107조 아니다. 완전히 박탈을 모여 외웠잖아요. 여기는 일치고 여기는 불일치라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 판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에 서명한 겁니다. 여기다 서명 표시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겠죠. 이쪽으로 올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착오 취소를 따져야 되고 애초에 사기가 아닙니다. 불일치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이해하시고 외우는 거 이제. 자, 외웁니다. 신연착 외워요. 신연착 외웁니다. 그럼 시험장에 이걸 그릴 시간이 없잖아요. 신연착 외워요. 자, 디귿 문제로 오세요, 이제. 디귿. 제3자 기망회에서 신원보증 나왔죠? 그럼 연대보증 나왔죠? 그러면 사기가 딱 틀렸잖아요. 신연착 착오. 네, 틀렸습니다. 자, 리을. 동기착오가 상대방에게 유발됐네요.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정답은 2번 기억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법을 말씀드리면 그걸 다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1초 만에 풀어야겠죠. 우린 시간과 싸움입니다. 민법생들은 암기법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암기법을 잘 숙지하셔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세요. 차고에 관한 판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1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1번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미필적이 나왔는데 이 미필적이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필자 아닐 미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미필적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다시 1번 장르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이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 이건 그냥 동기착오입니다. 근데 동기가 착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 착오가 아니죠. 동기착오는 원칙 착오라서 맞았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이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 현재 건축을 못하는 토지예요. 근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 토지에 호텔을 짓도록 인허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토지를 샀거든요. 나 혼자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허가가 안 나온 겁니다.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걸 미필적 사실. 여기에 대해 내 생각이 틀린 거죠. 이건 그냥 동기착오입니다. 그래서 동기착오는 원칙 착오를 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은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어요. 자, 2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 그럼 이 사람이 더 나쁘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표의자의 중대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이 아니라 인정, 주장하려는 자죠. 주장하려는 자. 4번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무지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판례죠. 자, 5번이 아주 중요한데 5번이 착오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5번은 시험 유형이 딱 하나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해제했거든요. 해제한 다음에 취소할 수 시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다 없다 딱 하나예요. 그러면 자,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내거든요. 결론 있다 이겁니다.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치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이 10월 말에 보잖아요. 옆에서 계속 해치하고 있어요. 답을 말하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가백의 X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할 당시에 을이 착오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하면서 위약금 특약을 했어요. 위약금 특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제때 중도금을 못 줍니다. 중도금 못 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했는데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 해제했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금 몰수하고 갑이 계약금 안 돌려줍니다. 을은 이거 돌려받고 싶겠죠. 그래서 해제 후 다섯 번째로 이 매매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대법원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할 수 있다 그랬냐면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져 있었죠. 이제와 취소하면 소급의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럼 중도금 줄 의무가 없었죠.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장이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로 와보세요. 5번입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중과하게 해지 후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해치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암기법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가지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것만 만들었거든요. 실전에 써먹는 겁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차고 설명 판례 일정과 다른 거죠. 1번은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작을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가량이 하천이다. 이게 경계차고나 현황차고죠. 이건 중요분 차고로 봅니다. 2번 공장 경영하는 자. 그럼 중대한 과실 있죠. 중대한 과실. 경영자가 공장 협소에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한 여부를 관할청에 알아오지 않았다. 관청에 전화 한 통함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자, 시가가 나왔는데 시가는 정해진 게 없죠. 뭐 아파트가 5억 정해 있습니까? 5억 청이 될 수 있고 4억 9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고치수도 못하고 사기치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요한 차고가 아니에요. 다음 4번과 5번을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4번은 부동산 중개업자 동그라미. 전문가가 나왔어요. 5번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딱 그러십니다. 그럼 여기는 중과실이 없어요. 전문가 말을 신뢰했으니까. 여기는 전문가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그 목적물 착오는 중요분 착오 맞아요. 해당하지만 매수인이 이를 알아보지 못한 점에 중과실이 있다가 틀렸죠? 없다. 없으므로 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5번.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하는 경우 토지 제장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죠?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착오 문제 보셨죠? 네, 이어서 사기 강박을 보겠습니다. 일단 사기 강박은 110조와 1항과 2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10조 1항을 여기 보겠습니다. 자, 110조 1항은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합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이죠.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갑과 매매했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0조 2항은 제3자가 나옵니다. 제3자가 나오는 자.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근데 사기 강박은 한 명이 제3자가 나와요.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 아니라 제3자. 그래서 병이 을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과 매매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당한 을은 매매계약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당해서 매매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못합니다. 원칙 X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취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을이 자기가 한 매매를 후회합니다.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속였다 해. 너가 나를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두 명이 친해서 사기쳤을 것 같죠.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매매할 당시에 을이 당했다는 것을 상대방도 이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또 상할 수 나왔죠. 이때는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 수 반대가 뭐였죠? 상소무였죠. 그래서 보통 갑은 모르겠죠? 이날 을 처음 봐서 이걸 모를 겁니다. 상소물 원칙으로 와서 취소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할 수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대리인은 여기 말한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이쪽으로 와요. 대리인은 이 상대방 갑과 동일시할자지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동일시하는 거지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언제나 취소합니다. 여기처럼 아랍과는 알수 틀려요. 그래서 대리인이나 본인 둘 중에 누가 사기 강박에도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아랍과는 알수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우드입니다. 자, 대리인은 사기 강박 나오죠. 사기가 기망이죠. 대리인 기망이나 강박 나오면 일단 제3자 아니죠. 그럼 당사자와 똑같이 취급하죠. 그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한다. 그래서 언제나 취소합니다. 뭐 안 경우에 하나여 틀리죠. 몰라도 알수 틀리잖아요.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 강박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입니다. 1항이에요. 1항. 이 두 개 일단 잘 비교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을이 갑의 강박에 의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갑에게 청구한 경우 갑의 불법적 해약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 다음을 잘 봅니다. 그것이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 가루가 뭘 말하죠? 이 가루가 완전히 박탈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전 시간에 강박은 완전히 박탈은 무효라고 그랬거든요.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박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에요. 자, 2번.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그러면 기망이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죠. 매수인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합니다. 다음 3번. 3번은 어떤 말이 눈에 보이나요? 3번 잘 보세요. 어떤 말이 눈에 보여요? 아까 대리인 기망 외웠죠?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딱 틀렸잖아요. 다시 대리인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입니다. 다음 4번. 상대방 불법적 해약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은 해약 고지 있어야 됩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다음 각서에 서명 나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해약 고지 있어야 돼요. 즉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막 서명해 그랬어요. 강박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로 하더라도 해약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5번 아까 했죠.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 5번이 됩니다. 다시 해봅니다. 대리인 사기 강박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소송행위 나왔죠? 그럼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아요.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뢰된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심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죠? 110조가 적용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데 110조가 적용 안 되니까 110조로 취소할 수 없다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2번.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을 취소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 구성한 때 첫 번째 가로 취소 효과를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두 번째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다 생기죠. 경합하여 병존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얻는 것이라도 선택적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뭐 사기당한 게 뭐 자랑입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다음 3번. 제3자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다 맞았죠? 이걸 취소하여야 하면 틀리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달렸죠. 상한수라면 취소하고 상소문은 취소 못합니다.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사람한테는 불법행위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해야 한다면 틀리죠? 취소 못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4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는 아파트 단지인근에 어머 끔찍해라. 어머 끔찍한 거 있죠?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사실을 수분양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할 실시상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게 사기, 부작위 위한 사기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이런 판례입니다. 5번도 최근에 우리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유사한 게 나왔죠. 자, 5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상가 분양이 뭐죠? 분양이 매매죠. 이걸 광고합니다. 큰 상가 건물을 뭐라 그러냐면 이 상가 건물을 전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분양받은 매수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가 102호 분양받겠죠? 그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분양사무소 몰려와서 분양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매매계약서에 계약 사인하고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광고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써 있고 계약 체결한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니까 매수인들이 소송했죠. 이거 광고 이행하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논점, 그럼 광고 내용이 이게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이게 청약이라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이게 상납이죠? 그러면 건설사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법원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 유인 그랬어요.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지 청약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계약서에 써 있었죠. 이 써 있는 게 청약이고 이게 상납입니다. 안 써 있어서 이건 청약이 아니고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는 이걸 해줄 의무가 없다 그랬죠.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 이거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거 사기래요.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광고는 약간의 허위는 있죠. 계약서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속일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그날 착오에 빠졌나 봐요. 우리가 정신이 약간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착오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날 멀쩡했습니다. 결국 취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죠. 이제 다시 나온다면 청약 X, 착오 X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외우세요. 청약, 기망, 착오 X. 그럼 자 문제로 오시면 상가 분양 나왔죠. 그러면 청약 X, 사기 X, 착오 X죠. 그럼 여기 기망이 차고 기망 차고 나왔죠? 볼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맞았다. 그러니까 판례를 딱 외우면 문제를 다 읽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있었죠? 1번 쉬운데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대리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법의 가장 어려운 일단 비통착사강 107조부터 110조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리는 일단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대리 설명 틀린 거죠. 1번 경매 입찰 대리인은 매각 허가결정이 있은 후 경락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 없다 맞았죠. 가서 경매받으라지 취하란 거 없죠? 맞았습니다. 니은은 자 쌍방대리 원칙 금지죠. 자 니은 부동산 입찰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1인이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대리죠. 그럼 그 대리인 입찰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디귿 자 디귿은 대여금 용서 권한 그랬죠. 나 대신 빌려준 돈 받아와 그랬죠. 용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 큰일 나네요. 일부를 면제하면 될까요? 돈 받아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채무자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다고 내 마음대로 돈을 면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리을은 가서 매매 그랬죠. 매매하라 그랬죠. 매매계약책이라는 대리권 보면은 특별한 사지 없는 한 해제권이나 또는 취소권 없습니다. 매매하라 그랬지 누가 계약을 없애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해제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가 틀렸죠? 그럼 틀린 거라 답이 5번이 되겠죠? 디귿은 1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리에서는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근데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본인. 그래서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현명을 해야 대리가 되고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이란 누구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답니다. 그래 현명히 대리되는 거죠. 그럼 자 봐보세요. 자 봅니다. 자 그럼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다시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O라고 써있죠. O 맞습니다. 그걸 좀 이따 무권대리랍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현명은 했다 말입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유권대리도 있죠. 둘 다 뭐 했단 말이죠? 현명했다 말입니다. 반대로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어서 친척을에게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만났는데 병에게 이 부동산이 있는데 내 마음에 딱 들어요. 내 태어나서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봅니다. 그럼 우리는 갑을 위해 사줄까요? 내가 살까요? 물론 갑을 위해 살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살 수 있죠. 그냥 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갑 이름이 현명해야 하네요. 갑 이름이 현명 안 합니다. 그럼 병은 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이것은 대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리 입고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을과 병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만약 을이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현명한다. 을이 그랬습니다.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럼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그럼 갑이 이행하는 거죠. 을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제가 갑 대신 안 쓰니까 계약서에 제가 갑 이름 사인할게요 하면서 우리 갑 이름 서명하고 우리 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된 겁니다. 현명이 아까 누구 이름? 본인 이름. 갑 이름 2번씩이나 나왔죠? 현명이 된 거다. 이번에는 우리 계약서에 우리 이름 쓰고 을 도장 찍었어요. 그럼 현명 안 했죠? 지금 미기력이 현명 안 한 거지 이게? 근데 이번 보세요. 우리 현명하지 않았죠? 근데 갑에게 받은 위임장을 제시합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럼 현명 안 했더라도 갑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현명이 된 걸로 봐서 갑이 책임진다. 그래서 현명을 어떻게 하는가? 이 네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오세요. 자, 이번 문제에서 이제 대리권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자, 매매 위임장 제시. 현명했네? 현명했습니다. 제시하고 대리인 자기죠.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대리해서 맞습니다. 대리해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줬다면 우리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 양 행세했다. 이게 갑 이름 서명하고 갑 도장 찍었단 말이죠. 그럼 현명이 된 거죠? 된 거다. 행세에서 대리행하였더라도 현명이 된 거죠. 그 결국은 본인이 갑에게 미친다. 맞았습니다. 디귿
진위 아니 의사표시하는 규정은 대리권 남은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죠. 있다. 백질줄 유추합니다. 리을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하던 자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보세요. 약정대 매매대금 그다음 지급 기일 연기해줄 권한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3번 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대리 설명 이제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자, 기억. 항상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그 모든 책임, 모든 효과는 다 본인입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다 본인이죠. 자, 기억.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다 모든 효과는 다 본인이에요. 부수적 효과도 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니은 아주 많이 나왔죠? 부동산 소지로부터 매매계약 권한 받았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다고 방금 했습니다. 이렇게. 자, 디귿은 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죠?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이죠. 근데 궁박만 본인인 그랬죠? 궁박만 본인. 궁박이 아니면 다 대리인입니다. 다시.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도 원칙 다 누구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아까 백사조 할 때 궁박만 본인 기준이에요. 궁박만 본인. 궁박이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이걸 병이 매수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정의 대리인입니다. 정의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소유해서 정의 본인, 병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제2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합니다.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이 매매 103조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궁박 아니면 다 누구? 다 대리인. 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본인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항상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이죠. 그럼 자, 디귿으로 오세요. 디귿은 자,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 알고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배임행위 가담. 이게 적극 가담. 그럼 103조 무효죠.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다음 리을. 매매계약 체결. 나 대신 뭐하고 와?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이었죠. 체결을 유효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으로 큰일 납니다. 담보 막히면 큰일 나죠.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 큰일 나죠.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은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라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리를 봤습니다. 참여 휴식하고 협의의 목권 대리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